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예측한 대로 친문의 추미애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총선 전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 뻔하게 됐다.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운동권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투쟁 일변도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보이지 않아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 승리를 위해 영입한 김정인 비대위 대표가 정청래 의원 같은 강성 운동권 세력을 제치며 운동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하고 안보를 오른편으로 되돌림으로써 국민들의 안도감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전당대회를 즈음해서 친문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고 김정인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친문 세력이 항상 가지고 있는 당의 이미지, 다시 말해 운동권적인 투쟁과 안보에 대한 좌클릭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그런데 전당대회 막바지 친문 세력의 당권 장악이 확실해지면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낡아빠진 문제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강성투쟁을 예고하면서 장외투쟁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로 취임하는 추미애 대표는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들로 있지만 56%의 국민이 사드를 지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다루어야 할 것인데도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안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를 정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하면서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 내 70여 명의 친문 의원들과 그 정점에 문재인 전 대표가 버티고 앉으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명실공히 친문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문당이 제1당으로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의문이다. 만일 총선 전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친박당이라는 비아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